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는요 요새 시장 상황이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이나 이 수도권 쪽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전세 가격 부담도 커지고요. 시중은행에서는 여기에 또 전세 금리마저도 올린다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아무 부동산이나 쫓아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고민이 참 깊어만지는데요. 어떤 부동산으로 관심을 둬야 하는지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이 시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는요.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뭐 가을에 이제 좀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곡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 알토마토 이 부동산 TV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의 흐름을 꼭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고민하고 이 좋은 물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요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 해결해보는 그 상담 시간 먼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접수된 상담부터 가볼 텐데요. 끝번호 5755번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부천시 상동의 하나름 아파트 32평에 거주 중인데요.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직장 문제로 강서구 서울로 가시나 봐요. 강서구 가양동 성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망이 어떨지 아니라면 이 가양동 주변의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부천에서 일단 거주 중이신데 이제 서울 강서 쪽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전망이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가양동 쪽 주변 지역은 아주 나쁘지는 않죠. 계속적으로 호재가 따라붙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거주하시는 곳도 부천시 상동 자체도 이쪽도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입니다. 뭐 어느 쪽이 더 낫냐 뭐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지만 일단 직장 문제로 해서 가양동 쪽으로 옮기신다고 한다면 뭐 성지 아파트도 있고 밑에 이제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데 성지 아파트 가격대를 보게 되면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평형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평형 구조가 이렇게 썩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 임대 아파트 형태로 해서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 지역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 자체가 바로 이 마곡 쪽에 이제 마곡 쪽 지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죠. 마곡 쪽 지역이 있고 양촌 향교역 쪽 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 가양릉 라인이 이게 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주변 지역은
마곡지구에서 발생되는 그런 효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이 발산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양천 향교역 쪽 주변 지역의 이 먹자상권의 확장성입니다. 그 과거 같은 경우는 발산역 쪽 주변 지역 하게 되면 구상권 쪽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좀 많이 몰렸던 것이 일단 이제 마곡역 쪽 주변 지역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임차 현황을 보게 되면 임차 현황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안에 이제 공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이제 소진됐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또 이제 마곡지구 안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직장인 수요층의 어떤 레벨 자체가 상당히 높은 고레벨 쪽의 직장인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효과적으로는 아주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대로 한강변이 좀 북도식이지만 어쨌든 간에 한강변이 보이는 쪽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은 이쪽 동네 주변 지역으로 보게 되면 양촌 향교역 쪽 주변 지역에 뭐 3단지 쪽 주변 지역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도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지만은 주변에 이제 바로 앞에 이제 NC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주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괜찮고요. 또 이쪽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 좀 약간 연식이 된 아파트들이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건 재건축은 좀 약간 쉽지가 않고 리모델링 형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형태로 가고 있는 아파트들을 좀 찾는 게 어떤가 이런 것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성지 아파트의 가격대가 좀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죠.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아직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는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옮기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만 매수에 대한 타이밍 자체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이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전후로 5월 달이면 전후로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시점을 좀 잡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좀 약간 밀어서 좀 관망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 비교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강서구 가양동 쪽에 앞으로 전망과 함께 그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상담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문자로 접수된 상담인데요. 끝번호 9113번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자, 이런 사연입니다. 청약 점수 63점 정도 나오는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 이점을 살려서 왕숙지구, 남양주죠? 왕숙지구 분양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전세로 거주 중인 도농역, 이쪽은 또 남양주 다산동 쪽이죠.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매입을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자,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지금 무주택자이시고 청약 점수가 63점인데 왕숙지구 분양을 좀 기다릴지 아니면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곳을 매입을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청약 점수가 한 60점대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일단은 좀 구입을 좀 분양 쪽으로 좀 하는 게 어떤가. 또 오히려 뭐냐면 왕숙지구, 또 왕숙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뭐랄까요, 베드타운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좀 약간 주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자체가 안에 자급자족을 집어넣거든요. 그 다음에 자급자족을 집어넣으면 과거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에도 좀 많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역사하고 가까운 지역, 또 교통이 집중된 지역에 이제 그 아파트를 많이 짓고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급자족의 용도 자체를 크게 두면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 안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집어넣는 형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주변 지역과 어울려서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대한 메리트가 과거 1기, 2기 신도시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또 현재 그 안에 들어가는 어디든 문제입니다. 이게 1기, 2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안에 들어가는 교통이었었거든요. 도로와 교통, 철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게 깔리다 보니까 교통 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주거 만족도를 못 느끼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빨리 진행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 뭐랄까요, 서울역이라든가 또 삼성역이라든가 이렇게 핵심되는 지역들, 또 청량리역이라든가 이렇게 핵심되는 지역들을 빨리 순환시켜서 뭐랄까 출퇴근의 어떤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는 그런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집어넣어서 현재 좀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속도가 빠릅니다. 과거에는 좀 몰랐던 부분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좀 GTX A라인 같은 경우는 24년도면은 개통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비관적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현재 비관적인 것보다는 낙관적인 얘기가 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교통에 대한 요번에 현 정부 들어서는 이 교통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촉각을 건져 세워서 빨리빨리 집어넣는 그런 것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점수대가 뭐 60점대 또 50점 후반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뭐랄까요,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률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노려야 된다. 그게 추후에 부의 창출 효과를 누르는데 큰 이점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쪽 라인이 이렇게 도농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바로 이제 요 도농역 쪽 주변 지역이 바로 이 다산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져 있는 동네예요. 또 바로 옆에 이제 왕숙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다산 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숙 쪽에 들어가는 교통을 이 다산 쪽으로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다산과 왕숙 여기에 나오는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특별 분양이 됐든 일반 분양이 됐든 점수가 60점대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점수를 좀 해서 기회를 좀 노려야 된다. 이게 단기간 내에 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매입하는 것보다는 한 2, 3년 안에 또 이제 한번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서 좀 갖고 가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릴게요. 자, 남양주 이야기였습니다. 신도시 쪽의 분양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전해주셨으니까 이런 점 같이 한번 감안을 해두시고요. 자,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편하게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얼마든지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으로 가보죠.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서교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이 지나는 망원역인데요.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또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또한 뛰어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이 서교동 다세대 주택 인근에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호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정비 촉진지구는 주거 환경 개선 및 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지하철 2호선, 6호선, 합전역에서부터 이 망원역에 이르는 지역을 주거라든가 상업, 또 업무시설의 어떤 복합 단지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이제 망원역 쪽 인근은 이 주거 환경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교동의 또 다른 자랑, 바로 녹지 환경인데요. 망원 한강공원과 난지 한강공원, 하늘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한강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길을 통해 복잡한 도심 속 산책과 힐링이 가능한 서교동입니다. 서교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상암 DMC 바로 옆에 위치한 서교동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과 풍부한 거주 수요로 그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마포구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곳인데 일단 6호선 망원역에서 정말 가깝다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제 그 망원역에 도보 약간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망원역 하게 되면 이게 상암 DMC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또 이제 합정역하고도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은 약 한 18.64 평방미터고요. 실사용 면적은 64.6 평방미터입니다.
64.6평방미터인데 어떻게 방 하나 거실 이렇게 좀 꾸며져 있느냐, 이 상당히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요새 트렌드에 맞게끔 상당히 좀 방을 크게 만들고 거실도 크게 만들고 또 주방 자체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요새 젊은 수요층들의 하나의 좀 트렌드이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방 하나, 거실, 욕실과 주방, 이 드레스룸을 또 하나 둬서요. 좀 크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지상 1층에서부터 6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중에서 4층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 물건은 2021년 7월 달에 준공된 따끈따끈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특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건은 좀 젊은 층에 맞게끔 트렌드를 좀 조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외관도 상당히 좀 세련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상당히 좀 눈에 띄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내부 옵션을 보시게 되면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상당히 좀 좋아하고 만족도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드레스룸 자체를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서 개방감을 좀 약간 높였습니다. 그래서 방을 조그만 거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큰 방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에 이제 옵션을 보시게 되면 뭐 LG 오브제 냉장고, 또 냉동고라든가 뭐 세탁기, 뭐 건조기 해서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되는 뭐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뭐 전열 교환기, 또 인덕션 등 또 전동 커튼까지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는 그런 물건이 제공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포구 서교동의 주택. 사실 저도 이 대본 바꿔서 뭔가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64제곱입니다. 그런데 방이 좀 한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방을 막 조금씩 쪼개놓은 게 아니라 시원하게 좀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드레스룸을 따로 빼놨으니까 이런 점도 감안을 해주시고 안에 들어가는 옵션들 정말 충분히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로 꽉꽉 채워놨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서교동의 주택인데요. 자, 그러면 서교동 일대 입지 여건이 얼마나 훌륭한지 또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호재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입지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없이 그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뭐 서교동의 물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했던 그 호재로 인한 어떤 집가 상승이 상당히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6호선 이 망원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망원역 다음이 이제 합정역입니다. 합정역 같은 경우는 현재 2호선과 6호선 이게 환승이 되는 지역이죠. 근데 이 합정역과 바로 위쪽에 있는 홍대 입구역 이 라인에 또 하나의 전철역, 즉 광역철도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재거리가 상당히 큰 물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또 주변 지역의 상암 DMC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직장인 수요층, 임차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또 홍대 입구에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주변에 뭐 학교만 하더라도 약 한 10개 이상의 학교가 주변 지역에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수요층, 또 직장인 수요층들이 어울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망원역 쪽 주변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부순환로하고 또 이제 그 뭐랄까요, 내부순환로라든가 강변북로하고 또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좀 원활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지역 자체가 대학가 수요층들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 지역에 뭐 홍대 부속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또 많은 우수 학군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2인 가구에 자녀를 둔 이런 거 가구들도 전세 세입자로서도 충분히 좀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바로 주변 지역에 또 성산이 위치했습니다. 또 근린공원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이제 그 바로 앞에 있는 한강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변공원 자체를 도보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늘공원이라든가 망원, 한강공원들이 바로 인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잘 활용되어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 개선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 망원역 쪽과 합정역 쪽 주변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서부광역철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부광역철도가 이제 원정에서 홍대로 이어지는 원정 홍대선이라고 해서 이 광역철도가 이제 좀 진행이 됩니다. 이게 거의 한 13년 정도 걸린 일인데 이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서서히 이제 착공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 아마도 서남부권 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민들이 이 서부광역철도를 많이 이용하시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여기를 이용한 출퇴근을 이용한 또 이제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이 또 따라 붙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강북 횡단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또 내년 초에 이제 착공이 시작되게 되면 이 횡단선 자체가 지하철 9호선과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선과 직행 노선이 쓰면서 또 주변 지역의 수요층들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호재가 살아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대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데요. 가격대가 약 한 5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평수가 거의 한 16평에서 17평이 되고 대지평수가 거의 한 6평 정도 되는데 5억 3천만 원 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가격 경쟁력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갭 투자 형태로 좀 들어가게 되면 전세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4억 9천에서 한 5억 정도를 놓으시게 되면 실투 자금 자체가 3천에서 약간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 투자 형태로 상당히 좀 양호한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약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변 지역 자체가 내부 순환로라든가 강변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이 입지해 있는 곳에 위치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환경 개선이 상당히 좀 원활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쪽 마포구를 주목을 하는 이유는 강북 횡단선이라든가 이 서부광역철도가 이 홍대 쪽으로 주변 지역으로 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주변 지역, 지금 현재도 아파트 가격대가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호재로 인해서 좀 더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자, 서교동의 주택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동자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대한민국의 교통허브 서울역과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그것도 서울역과 초밀접한 입지에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데요. 지하철을 통해 서울 곳곳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KTX를 통해 국내 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역 인근에는 철도교통뿐만 아니라 시내와 시외로 이동하는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운행되는 버스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자, 이사님, 이 현장에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도심 속 다양한 이 생활 인프라를 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남산공원, 또 서울 N타워, 이 친환경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입니다. 또는 이 물건은 그 오피스텔 인근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마트, 이 편의점, 카페 등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인 가구에 맞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세권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현장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지하 6층에서 지상 29층, 총 567실로 조성된 오피스텔은 인근의 1, 2인 가구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만한 대규모 오피스텔입니다. 총 13개 타입으로 구성된 본 현장은 각 호실이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있어 서울의 다양한 조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 5층과 6층에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 넉넉한 주차 공간을 자랑하고요. 건물 내에는 라운지, 스터디룸, 피트니스 등 입주민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운영하고 있어 쾌적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이외에 힐링을 위한 야외 가든 라운지, 그리고 개인 창고와 무인 택배 시스템까지 준비되어 있어 개인 짐이나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용이합니다. 내부도 한번 살펴볼까요? 직사각형으로 설계된 내부에는 주방과 욕실, 그리고 널찍한 룸이 꾸며져 있는데요.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창문은 채광과 통풍에 용이하고요. 집안 곳곳에 빌트인 수납 공간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와 인덕션,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이 빌트인으로 설치돼 있어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인 공간엔 큰 침대를 놓아도 충분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천장형 에어컨과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어 한층 더 쾌적한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진 본 현장은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홍대나 대학로 등 인근 학교로 통학하는 내외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중심 업무지구 오피스 권역인 종로, 광화문, 여의도와 인접해 직주 근접을 희망하는 직장인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한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와 탁 트인 시티뷰를 자랑하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의 오피스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용산구 동자동입니다. 어디냐고요? 서울역에서 1분 거리, 정말 가깝죠?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본 물건은 뭐 서울역에서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1호선과 4호선, 이 서울역과 인접해 있다. 도보 1분 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층수는 지하 6층, 지상 29층, 총 567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매매가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데요. 약 한 2억 4천만 원대에서 이건 타입별로입니다. 그 2억 4천만 원대에서 2억 7천만 원대 형태의 그 사이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적으로 매매가가 2억 4천대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타입별로 해서 그 작은 것이고 좀 약간 그래도 많은 타입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약 한 2억 7천만 원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특징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역과 인접해 있고 다 이제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또 안에 이제 임차도 거의 이제 맞춰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호실별로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물건 자체는 안의 형태 자체가 임차인들이 살기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편리한 구조를 상당히 좀 많이 넣었고요. 편리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져 있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양 자체도 상당히 좀 우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까지 좀 봤고요.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이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서울역 하게 되면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알죠. 주변 지역 자체가 또 그만큼 커뮤니티가 좀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서울역 하게 되면 1호선, 또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여기 다 지나가죠. 또 GTX A라인과 B라인이 이 서울역 라인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또 남산이라든가 덕수궁 등 도심 속의 쾌적한 환경을 좀 자랑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덕수궁이라든가 남산을 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레지던스 형태로 해서 관광객들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피스텔로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명동이라든가 이태원 주변에 어떤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고요. 또 남대문 시장이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용산이라든가 CBD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또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바로 위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치가 많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호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역과 덕수궁을 잇는 어떻게 보면 녹지 공간, 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길이 좀 구불구불하잖아요. 그래서 도보로 걷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이것을 직선으로 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주변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또 한 번 자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쪽에 이제 북부 역세권 사업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하나 컨소시엄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안에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이라든가 또 오피스텔도 또 지어지면 거기에 따른 관광 명소도 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많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여기 서울역 쪽 자체에 뭐 GTX 라인이라든가 뭐 GTX C 라인이라든가 A 라인이 이 안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의 광역철도망으로 인한 어떤 그 호재거리를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다양한 호재가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가격대를 얼마에 주고 사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물건 자체는 가격대가 2억 4천에서 2억 7천대 그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또 현재 좀 임차가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전세로 의한 갭 투자 아니면 월세로 의한 갭 투자로 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의 오피스텔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사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부동산 연구소의 박미순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박미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성수동 2가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서울 주요 지역을 순회하는 2호선 뚝섬역인데요. 도보로 약 6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자, 소장님, 성수동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성수동은 일단 부촌의 3박자가 모두 갖춰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주거지, 그리고 고급 일자리 쾌적성, 거기에다가 또 탁월한 교통 접근성을 둘 수가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나 강변북로, 또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서울의 주요 일자리 지역과 모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유망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총 12층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인데요. 1인 가구에 맞춤 특화 설계된 1.5룸의 구성과 친환경 세라믹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홈 IoT 시스템과 냉장고, 에어컨 등 빌트인 풀옵션을 제공해 편리함을 더한 것도 성수동 오피스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미래 가치를 더해줄 개발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성수동의 레미콘 공장이 떠나는 부지 약 10만 평을 수변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서울숲 일대를 생태 과학 문화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접근성과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의 오피스텔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성동구 성수동 2가로 왔습니다. 이 오피스텔 일단 뭐 주변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 호재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성동구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이 24제곱미터입니다. 1.5룸으로 되어 있고 방 하나, 거실, 그리고 주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풀옵션 가전이 들어가 있고요. 총 12층으로 되어 있고 2개 동으로 이어진 건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 수익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매매가 3억 8,2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건물적인 특징도 있지만 첫 번째로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건설임대 사업자 매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고전 등기하기 이전에 임대 사업자를 내면 우리가 건설임대 사업자라고 하고요. 또 소유권 보전 등기 이후에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설할 때 이미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건설 임대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받을 수 없는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금 4종 세트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건물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률이 65%로 상당히 높은 전용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수동에는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1.5룸이라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모두 유럽산의 자재를 사용해서 아트월이라든가 주방 다 유럽산이고요. 이태리산 타일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말이면 준공이 완료가 될 텐데 2개 동으로 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요, 저처럼 뭐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젊은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구조들, 맞춤 특화 설계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옵션부터 해서 내부 공간까지 이런 만족감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입지 여건이죠. 이 주변에 2호선, 이 라인, 뚝섬역 인근이라고 하는데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조금 더 알아주실까요? 네. 성수도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입지해 있고 주변에 있는 성수역이라든가 또 서울숲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역세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지역에는 사실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인데 서울숲을 비롯해서 주변에 한강도 가까이에 있고 또 뚝섬 유원 지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에 잠실 운동장이라든가 건대상권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라든가 휴식 공간이 주변에 많이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뚝섬역에서 이 성수역 주변으로 해서는 사실 그 성수동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또는 특화거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또 그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수 IT밸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수 IT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해서 한 3,800개의 기업에 한 10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입지적으로 강점이라고 한다면 교통면에서도 2호선이나 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이라든가 용산, 여의도,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 인근의 대학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1, 2 수요층이 상당히 많은 입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변에 강변북로라든가 또는 올림픽대로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교통면에서는 아주 중심지의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수동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죠.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게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동의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반포의 아크로리브와 견줄 만한 가격대로 3.3제곱미터당 1억을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초고층 아파트로 변신하게 된다라면 이곳의 집가 상승은 정말 무섭게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동은 성수동 어디나 전부 다 집가 상승의 압력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례로 이런 오피스텔을 지을 만한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3.3제곱미터당 1억 5천을 넘어서는 등 집가 상승의 좀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아무래도 이 성수 IT밸리가 상당히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성수동의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사실 생산 가능 인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20대에서 30대의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은데 서울시 평균보다도 3배 정도가 더 많은 인구 유입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수 IT밸리는 성수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 지금 현재 뭐 한 10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은 IT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에 이미 성지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성수동은 또한 이 서울숲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용산 민족공원 이야기도 하지만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같은 경우도 60만 제곱미터가 넘는 상당히 큰 생태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방점이 바로 삼표 레미콘 부지의 이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표 레미콘 부지가 이전한 그 자리에는 이제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강과 어우러진 이 공원이 상당히 가치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완벽한 그 입지와 또 일자리까지 갖추고 있는 성수동은 앞으로 10년 후에 부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수동 이가의 오피스텔 이렇게 입지 요건과 함께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서울의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노선이 서울을 빙글빙글 도는 2호선 그린라인이죠. 이 중에 뚝섬역, 도보 약 6분 거리에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배우 수요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서울숲이나 아니면 어린이 대공원 등 우수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또 레미콘 공장 부지, 공원화 사업 같은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개발 호재까지도 풍부하다는 점, 이런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성수동 이가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매매 예상가가 3억 8,200만 원입니다. 최근에 성수동의 오피스텔 분양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희소성 있는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시에는 3억 2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투자금 6,200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2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대출이 70%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8,500만 원 수준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의 오피스텔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박미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전농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불리는 청량리역인데요. 1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약 1분이면 도달하는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자, 소장님, 이 전농동 인근의 학군 수요도 풍부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경 한 4km 이내에 뭐 시립대라든가 외대, 고대를 포함해서 한 12개 정도의 대학이 포진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 한 36만 명의 배우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교통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강남 못지않게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농동 오피스텔의 건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으로 지어지는 건물인데요.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바로 앞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접근성 또한 우수한 건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우수한 자재로 마감된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편리한 동선으로 짜여진 주방과 넓게 구성된 위층 면적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냉장고, 에어컨, 비데, 스타일러 등 풀옵션으로 구성돼 1, 2인 가구가 큰 짐 없이도 몸만 들어와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 동대문구 전농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청량리역의 GTX 개발 소식인데요. GTX B, C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 삼성역과 함께 수도권 전역을 잇는 교통의 허브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대문구 전농동, 그러니까요, 이 청량리역 인근으로 와봤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가벼운 정보부터 캐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그려볼까요? 네, 청량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입지를 했습니다. 초역세권의 입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은 23제곱미터에서 42제곱미터까지 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부 복층형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지상 같은 경우 1, 2, 3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생활의 편리함까지 도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풀옵션이 제공되는 오피스텔이고요. 2023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20층 건물로 293실이면 굉장히 좀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 세대가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입지적인 강점이 우수한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전면 대로변의 초역세권 오피스텔로서 전용률이 63%에 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복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가 쾌적함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풀옵션 가전뿐만 아니라 IoT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옥상에도 또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오피스텔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2023년에 준공이 완료가 될 텐데 아주 멋진 공간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일단 복층 구조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내부에 지금 들어가는 옵션들이 뭐 비대, 스타일러 이런 것들까지 완벽한 옵션들이 그려진다는 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건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만 또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입지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또 개발은 주변에 좀 많이 될런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입지역 호재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입지역 호재는 어떨까요? 네, 입지는 청량리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청량리역은 현재도 쿼트러플 역세권으로 교통이 상당히 우수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북부의 최대 중심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곳에 1분 거리니까 정말 보기 드문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은 현재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청량리 재정비 촉진 구역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이문 휴경이라든가 전농, 답심리 또 이러한 곳들의 뉴타운들이 지금 활발하게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입지에 있기 때문에 청량리 3, 4구역과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구역이 지금 활발하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곳과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바로 3, 4구역이 지금 한양 수잔이라든가 또 롯데, 효성 해링턴, 뭐 힐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준공이 되는 시점에는 한 5, 6천 세대의 아파트 촌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주변 인프라들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동반 상승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환경의 변화는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통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곳이 또한 청량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역에는요, 1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분당선, KTX, 경원선 등 6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량리를 강북의 삼성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이 GTX B와 C 노선, 그리고 면목선, 그리고 SRT 연장, 강북 횡단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11개의 노선을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복합 환승역이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그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철도뿐만 아니라 뭐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외곽순환도로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 버스도 한 60개가 지나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교통망을 갖춘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강남 못지않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청량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현장 같은 경우 지금 대로변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량리 대로변 쪽으로는 정부 기관이라든가 또 관공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오피스텔이 많지 않은 곳이 또한 청량리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희소한 지역이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업무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주변의 대학 수요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합쳐서 1, 2인 가구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6개의 재래시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청량리역 건너편에는 역사문화생활 공간도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도 주변에 있고 또 이러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량리역의 뭐 개발 호재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GTX가 한 개도 아니고 2개의 노선이 겹치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량리역에는 GTX B, C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도심인 삼성동과 서울역에도 2개씩의 지금 GTX가 들어오게 되는데 GTX 노선이 3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환승 트라이앵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거점들의 환승 트라이앵글 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동북부 쪽에서는 바로 그곳이 이 청량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북부의 교통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GTX뿐만 아니라 현재 22년에 착공 예정인 면목선도 또한 교통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GTX 같은 뭐 대동맥교 같은 큰 철도 노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면목선과 같은 지선은 또 일반 도시철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목선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바로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7호선과의 교통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광북 횡단선도 연결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광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의 그 어떤 소외 지역들에 많은 교통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3호선이라든가 또는 5호선, 9호선을 연결할 수 있어서 청량역에서는 모든 도시철도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교통망이 확충되는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 환승센터가 이루어져서 체계적으로 이제 교통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통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교통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 또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청량리 우리가 588 이런 거 많이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초고층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량리 3, 4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그리고 인접해 있는 미주 아파트까지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이곳의 모습은 지금과는 현저히 바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청량리 주변에 또 대규모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의 거점으로 형성이 될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가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일자리 접근성까지도 더 만들어지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답심리에 있는 답심리 뉴타운 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지역에 입지해 있다라는 점은 충분한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격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복층형으로 원룸형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24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분양가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4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놓을 경우에는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복층형으로 돼 있어서 청량리 역 주변에 복층형이 최초 공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원룸 대비해서 한 10% 이상 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월 1,000에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대출이 70%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7, 8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의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박미순 소장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